안녕하세요. 모두의 일상에 미라클이 일어나길 꿈꾸는 남자 덕입니다. 지난 1화에서는 우리 지은 씨와 함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다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은 씨와 함께해서 그런지 주변에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장애인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박이, 송지은의 케미까지 확인할 수 있는 더더더 가까이 1화 꼭꼭 보고 와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주제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노년에도 일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 바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얻는 기쁨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른이 존경받는 사회를 꿈꾸는 도봉 시니어 클럽의 71세 열정 시니어 김병조입니다. 저는 최영자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되게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호칭을 좀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저희 아버님, 뭐 어머님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니어를 대표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알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오늘 하루 명예 홍보대사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은요, 저도 정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너무 의미 있고 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좀 건강한 상태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이미 했거나 곧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두 분께도 좀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주변 어르신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올해 이제 71세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70세가 되었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정년을 하고 지금 10년 차가 되고 있는데 10년 동안 일이 없었다면 아찔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노년의 삶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할 때 이왕에 뭐 놀지 뭐 어디 가냐고 물어요. 저는 시간이 참 그렇게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일을 시작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나한테는 굉장한 활력소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소개도 하고 합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저는 시니어 북 딜리버리라고 하는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서분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이렇게 성향이랑 좀 맞으세요? 작은 공간만 있으면 초미니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또 독서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에겐 딱 맞는 그런 일자리여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실제로 좀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나요? 예, 그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침에 출근길이 정말 가볍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은은한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무척 좋고요. 농부들은 곡식이 농부의 발걸음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도서관 안에서 정리되어 있는 모든 책들이 내 걸음걸이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친다는 그런 느낌으로 있고요. 이 도서관 일이야말로 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일입니다. 혹시 어머님은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그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도 저도 정말 처음에는 가서 낯설고 했지만 학교 다닐 때 왜 선생님들이 그 반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시잖아요. 애기들 반마다 애들한테 이름을 다 아니까 재밌어요. 젊은 선생님과 아기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활력소예요. 두 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 일을 마치고 나서도 얼마든지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맞닥뜨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좌절도 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에서 복지관 같은 데서 이제 노년 사회교육을 통해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노인 일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참여를 하게 됐는데 내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슴지 않고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나이는 무시 못하는 게 이 고강도 체력을 소모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이 나이에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렇게 용돈을 벌어서 이렇게 우리 뭐 손자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조금 용돈 주면서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같이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같이 또 어떤 때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도 가고 산책도 가고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건 이 나이에 만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런 데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게 참 좋아요. 또 어머님은 신생아 산모 관리사로 좀 일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일하시면서 힘드신 일은 없으셨나요? 있죠. 없지는 않죠. 근데 그 힘든 일보다 즐거운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살았다는 것도 있고 어린이들을 보면서 일을 하고 또 아침에 출근한다는 것도 또 활력소가 되고 그 어린이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느끼는 그 감각이 정말 좋아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보람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지금 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가 봐요. 요새는 거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이 다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최영자 어르신께서 섬세하게 신경 써주시고 손주를 키웠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어려운 부분을 겪을 때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야? 사자. 항상 밝은 미소로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주시고 눈 맞춰주시고 하시는 게 아이들이 크게 또 안정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다가가면 아이들이 또 많이 좋아하고 사랑을 느끼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이 어린이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큰 어른이 한 분 계신다는 생각에 저도 이렇게 마음으로 의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2분의 어르신을 신청을 했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 번창해서 어린이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업무 환경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또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동료 선생님이랑 실제로 회식도 좀 하셨다고요? 그 스승의 날 때 이제 한 식구라고 하면서 초대해 주셔서 가서 맛있게 잘 먹고 어린이들이 또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막 그러던 게 참 그래서 따뜻하구나. 한 식구라고 이렇게 대해주시는 선생님, 원장님부터 다 그렇게 하니까 저 역시도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자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어요. 확실히 이게 영상을 보니까 더 생동감 있고 좀 분위기가 좀 훈훈해 보이는데 아버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도 도서관에 그 어린이 자료실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견학을 하러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그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 도서관과는 또 다른 따뜻함을 이 영상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른 나이에 이제 정년이 오니까 좀 앞으로 일자리가 좀 많아지고 좀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미래에 좀 이런 일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도 결론은 그거예요. 노년이 건강하게. 그게 나라의 국력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서 또 많은 도움이 이 시니어들에게 지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문가분이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정부가 이런 정책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 조범기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클럽 협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장 조범기입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활기찬 노후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클럽 이런 건 아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참여하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3년 88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가 2024년에는 100만 개를 돌파했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동결됐던 노인 일자리 보수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최대 늘어난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도 늘고 급여도 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지금 AI 로봇 같은 답변을 좀 해주고 계신데 그럼 노인 일자리 종류가 어떤 유형으로 나눠지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크게 공공형,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공형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지역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형인 공동체 사업단,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 등 지원 사업의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고요.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선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은 일자리 사업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집 기간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올해 2025년 사업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접수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 선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수행 기간별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각 기관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아쉬우니까 추가 모집 같은 거는? 네. 아주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대기자 접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비어있는 자리가 생길 때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자리 지원을 하셨나요? 저는 작년에 하던 시니어 푸드 딜리버리 그 지원해서 어제 합격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보육시설 도우미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참여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점이나 멘토님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혹시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체적으로 그 노인 일자리가 환경 미화나 좀 단순한 그런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다양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향후에 좀 더 다양한 그런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면 단기적이고 단순한 업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정부가 좀 이끌어준다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되고요. 저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기쁨이 이 직원들과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의 마음과 정부의 지원을 좀 생각해 주셔서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간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준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정말 뜻깊었고요. 특히 오늘 두 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감동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말 보람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노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그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두 분께서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이 있으실까요? 건강하게 시니어일을 같이 일하는 분들과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는 2025년도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많아질수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는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정말 건강하고 또 지금처럼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더더더 가까이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립 고립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 모두 새로운 목표를 향해 용기 내어 도전하고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 보내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관련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정말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